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난간 잡지 않고도 올라갔는데 요즘은 난간이 없으면 불안해지지 않으셨나요? 횡단보도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건너기 힘들어 마음이 조급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앉았다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예전처럼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근육 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힘줄이자 엔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두면 매년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해마다 눈에 띄게 빠져나가고 70대 이후에는 1년에 최대 3%까지도 줄어듭니다. 10년 사이에 근육의 30%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지영입니다. 저는 병원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공통된 고민을 듣습니다.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기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는 겁니다. 검사해보면 놀랍게도 대부분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재료가 없으니 근육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걷는 속도는 느려지고 넘어져서 골절 위험은 커지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의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단백질 저장소입니다. 감염이나 수술 같은 위기가 왔을 때 근육은 단백질을 꺼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회복이 빠르고 근육이 적으면 작은 병에도 크게 앓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밥을 먹으면 생긴 포도당을 근육이 흡수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혈관 속에 떠다니며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 근육은 뼈를 당겨주는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뼈가 단단해지고 골다공증이 늦춰집니다. 근육이 줄면 뼈도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집니다. 근육은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균형에도 관여합니다. 근육이 많아야 면역이 튼튼하고 감염에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10년 전보다 보폭이 줄고 횡단보도 초록불이 짧게 느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찹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는데도 힘들어집니다. 장바구니를 들면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밖에 나가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근육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침상 생활로 이어집니다.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자식이나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한 기력 저하가 아닙니다. 삶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넘어져 골절이 생기면 다시 걷기 어렵습니다. 근육이 약하면 폐렴 같은 감염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생활 속에서 작은 근력 운동을 더하면 근육 공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관리하면 10년은 더 활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보물 음식 5가지와 하루에 어떻게 먹어야 근육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4주 만에 체력을 되살리는 황금 식단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가족과 지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정자 어르신은 원래 부지런하셨습니다. 매일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길을 건너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횡단보도 초록불만 켜져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불빛이 금방 꺼져버릴까봐 서둘러야 했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다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버스를 놓칠까 뛰어가기도 했는데 이젠 신호등 앞에서 망설이다 버스를 놓칩니다. 계단을 오를 땐 중간에 꼭 쉬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뵀을 때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도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근육이었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허벅지와 팔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많이 빠져 걷기가 힘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힘줄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단백질 저장소입니다. 몸에 병이 생기거나 수술을 했을 때 근육 속 단백질이 꺼내져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은 회복이 빠르고 근육이 적은 사람은 작은 병에도 오래 앓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에 들어옵니다. 이때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이 혈관 속에 떠다니며 당뇨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근육은 뼈를 자극해 골다공증을 늦춥니다. 근육이 줄면 뼈도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집니다. 또 근육은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시킵니다. 즉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 창고입니다. 김정자 어르신도 근육이 줄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힘들어졌던 겁니다. 다행히 근육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단백질 식단과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매일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은 달라지셨습니다. 횡단보도를 여유 있게 건너고 계단도 쉬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외출이 즐거워지자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고 계신가요? 대부분 계란 2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란 2개에는 단백질이 고작 12g입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훨씬 더 필요합니다. 단백질 필요량은 몸무게에 따라 계산합니다. 성인은 보통 체중 1kg당 1g.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1.2g에서 1.5g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라면 하루 최소 72g에서 90g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계란만으로 이 양을 채우려면 하루에 12개를 먹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보물 음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음식들은 계란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리와 보관이 편해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재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재료가 부족하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재료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에서 단백질을 얻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첫 3가지 보물 음식을 기억해 두시면 매일 식탁에서 근육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물 음식은 닭가슴살 통조림입니다.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 식품입니다. 하지만 매번 삶고 굽는 게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조림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에 담긴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에 담긴 제품은 칼로리가 높고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물에 담긴 닭가슴살 통조림 작은 한 캔에는 단백질이 약 20g 들어 있습니다. 계란 3개 분량을 한 번에 먹는 효과입니다.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샐러드에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 넣으면 씹기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죽이나 국에 넣으면 부드럽게 넘어가 치아가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밥 대신 닭가슴살 반 캔에 두부나 채소를 곁들이면 든든한 단백질 한 끼가 됩니다. 두 번째 보물 음식은 꽁치 통조림입니다. 꽁치는 흔히 저렴한 생선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양 가치를 따지면 최고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100g의 단백질이 2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햇빛에 나갈 기회가 적고 음식으로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꽁치 한 토막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근육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꽁치 통조림의 장점은 보관이 쉽다는 점입니다. 생선을 매번 손질하기 번거로운 분들에게 딱 맞습니다. 국물에도 단백질과 칼슘이 녹아 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무나 양배추와 함께 조리해 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국물 맛도 깊어집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추가 간을 하지 말고 국물은 적당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보물 음식은 두부입니다. 너무 흔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 두부는 시니어에게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식품입니다. 100g의 단백질이 약 10g 들어있고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 매일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됩니다. 치아가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듯 굽는 것보다는 팬에 살짝 구워 간장과 깨소금으로 무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두부를 으깨 삶은 브로콜리와 섞으면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반찬이 됩니다. 죽이나 국에 넣어 부드럽게 먹는 것도 좋습니다. 두부는 다른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닭가슴살 통조림과 두부를 함께 넣고 국을 끓이면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이 풍부한 한 끼가 됩니다. 또 두부와 꽁치를 함께 조리하면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닭가슴살 통조림과 꽁치 통조림, 그리고 두부만 활용해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두부 반모와 요거트, 점심에 꽁치조림과 현미밥, 저녁에 닭가슴살 샐러드만 더해도 근육 공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근육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단백질을 보충하면 한 달 후에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보물 음식은 메밀두유입니다. 두유는 콩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메밀가루를 섞으면 훨씬 강력해집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탄력을 지켜주어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가당 두유 한 컵에 메밀가루 한두 숟갈을 넣어 아침에 드셔보세요.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단백질 음료가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이나 설탕을 넣지 말고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쁜 아침에 식사 준비가 어렵다면 메밀두유 한 잔으로 단백질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5번째 보물 음식은 멸치와 견과류입니다. 멸치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이 풍부해 뼈를 지켜줍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혈관과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멸치는 짠맛이 강해 많이 먹기 힘들고 견과류는 가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멸치와 견과류를 함께 볶아 가루로 만들어 두기를 권합니다. 볶은 뒤 곱게 갈아 통에 보관해 두면 밥이나 요거트에 뿌려 간단히 드실 수 있습니다. 2큰술만 넣어도 단백질과 칼슘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물 음식 5가지를 꾸준히 챙기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매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68세 김명자 어르신은 원래 장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장바구니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2개씩 들고도 금세 걸어오셨는데 이제는 중간에 여러 번 쉬어야 겨우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허벅지에 힘이 빠져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당연한 변화라 여기셨지만 사실은 근육 감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복잡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루 10분 근육 루틴이었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둘째, 벽에 2 손을 대고 밀기 10회. 셋째, 수건을 잡아당기며 로잉 동작 10회. 넷째, 까치발 들기 15회. 다섯째, 좌우로 스텝 터치 30초 2번. 이 5가지 동작만 해도 하체와 상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숨이 차던 증상도 줄고 외출이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4주 황금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 목표는 단백질 충분히 먹기입니다. 3끼 모두 단백질 25g 이상 챙겨 드세요. 아침에는 그린 요거트와 멸치 견과가루, 점심에는 꽁치조림과 현미밥, 저녁에는 두부 반무와 닭가슴살 반캔을 드셔보세요. 2주차는 활동 직후 단백질 보충하기입니다. 걷기나 청소 후 두유 1컵이나 계란 1개를 추가하세요. 운동은 벽 밀기와 까치발 들기를 합쳐 하루 10분. 3주차는 유신이 풍부한 단백질 늘리기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를 매 끼니 포함하세요. 멸치 견과가루를 하루 2번 사용하면 좋습니다. 운동은 수건 로잉과 스텝 터치를 포함해 조금 강도를 올려보세요. 4주차는 기능 회복에 도전하기입니다. 계단을 하루 한층 이상 오르기, 장바구니를 들고 5분 이상 걷기, 생활 속에서 근육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세요. 운동은 10분 루틴을 주 5일 이상 실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4주 계획만 지켜도 체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횡단보도를 여유 있게 건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면 한 달 뒤 당신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약속해 보세요. 첫째, 아침 단백질을 거르지 않는다. 둘째, 하루 10분 근육 운동을 실천한다. 셋째,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이나 두부를 먹는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앞으로의 10년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게 걷고 계단을 오르며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근육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한 줄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활력 있는 인생이 막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근육 지키기도 실천하신 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